시공이 다 하고 나서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그러면 이제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트러블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그런 작업을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가 꼭 있어야 된다는 요즘엔 부분입니다, 저는. 3층 건물을 리모델링을 저희가 했다. 방수랑 디자인적으로 시공을 해서 저희가 마쳤을 때 건물의 가치 상승은 분명히 전에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졌고 3층 상가라 그러면은 공실률도 별로 없었고, 다음에 경제가 좋았을 때는 가치로 임대료가 한 10%, 20%, 많을 땐 30%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를 봤었는데, 딱 지금 이 상황은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은 지금은 힘드실 것 같고, 대신에 계약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1층이 안 나가야 될 때가 나간다든지, 저희가 공사를 했을 때, 왜냐하면 거의 신축과 같은 느낌을 보기 때문에 그런 상가가 잘 나간다는 거에서 덕을 보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갈 때 새 집을 보게 되면 일단은 물을 틀어보고, 물 내려가는 거 잘 내려가는지 보고, 이렇듯이 건물도 보실 때 비가 새는지 비가 안 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건물에 사시는 분들은 비가 일단 안 새니까 다음에 옥상 방수나 외벽 방수나 외벽 리모델링이나 지붕 리모델링을 다시 했을 때 부수적으로 오는 그런 혜택들이 있거든요. 결로 이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만족하시는 분들이, 사시는 분들은 또 많으시더라고요. 쇠의 재질에 따라서 아연이 있을 수 있고, 다음에 티타늄도 나올 수 있고, 구리, 동으로도 나올 수 있고, 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비싼 걸 원하시겠죠. 그러면은 구리가 가장 비싸고요, 외장재에서는. 다음에 뭐 티타늄, 다음에 합금 뭐 이런 거에 그 다음으로 비싸고, 다음에 아연 이렇게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틸인데 철. 가격대는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제가 오래 시공을 하다 보니까 비싸면 비쌀수록 하자가 많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원소 그대로 찍어서 나오는 자재이기 때문에 구리는 구리만, 아니면 티타늄은 티타늄 이렇게 나오는데, 부식에 강하고 녹도 안 쓸고 방수도 탁월한데, 다만 열에 의해서 팽창과 수축이 너무 많은 자재들이기 때문에 날씨가 여름에는 아프리카고 겨울에는 시베리아잖아요. 이 온도차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게 가장 강한 게 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업체도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자재를 쓰다 보니까 스틸을 쓰게 됐는데, 아마 구리나 동이나 티타늄 이런 게 많았으면 아마 앞에 이름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쓰기에는 가장 좋은 게 스틸이라서 스틸로 좋다고 봅니다. 가격적인 문제나 하자 문제나, 가장 보편적으로 철로를 까실 때 아마 금이 가장 좋았다 그러면 금으로 깔았겠죠. 근데 너무 비싸고 물르니까 그 기찻길을 안 깔았겠죠. 은이 좋았다면 아마 은으로 깔았겠죠. 근데 철로 까는 게 가장 변형이 적고, 다음에 가장 튼튼하고 하자가 없기 때문에, 오래 가기 때문에 철로 까는 겁니다. 기찻길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저는 스틸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시골이나 뭐 녹슬어 있는 지붕 있잖아요. 그게 다 철로 된 지붕이었는데, 옛날에는 도장 능력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철에 대한 합금, 알루미늄을 섞는다든지 아연을 섞는다든지, 그래서 합금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부식이나 방수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자재가 철이었어요. 하지만은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자동차만 보셔도 10년간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 기술력이 똑같이 지금은 스틸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술의 혜택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고, 도장 부분이든지 거의 다 비슷한 자재를 쓰실 거예요. 쓰시는데 이 철을 가지고 어떻게 성형을 하느냐에 따라서 옛날 구형 스타일의 구형 디자인의 자재가 되고, 지금 유행하는 건물들의 디자인의 자재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유행하는 건물을 저희한테도 의뢰도 오시고, 건물의 형태가 이제 스타벅스, 커피숍 건물들의 외장재, 그런 사진을 들고 오셔서 저희한테 의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런 자재를 써드리죠, 스틸로. 왜냐하면은 이 건물을 지을 때 대부분 뭐 프랜차이즈도 그렇지만은 일단은 가성비, 그다음에 유지 보수 측면에서 하자 없는 자재,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찾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다 부합한 자재가 스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의뢰가 와서 계약을 하실 때, 계약을 하시게 된다면은 그 어떤 자재 이런 거는 이제 다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말로만 이렇게 전달 받으시고 그냥 예쁘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말로만 들으시고 그러면 이 자재를 써가지고 예쁘게 해주세요. 그런데 시공이 다 하고 나서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그러면 이제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트러블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시공자와 의뢰하신 분들의 트러블도 많으시고 여기서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그런 작업을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가 꼭 있어야 된다는 요즘엔 부분입니다. 저는 안 하면은 이제 나중에 서로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뭐 계약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고요. 그거 하나 만들 때마다 이제 또 비용이 아무래도 발생하죠. 아무래도 그런 거를 잘 안 해주시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 하고 길게 이제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 나중에 분쟁이나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하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예쁘게 해주세요. 그냥 이 자재로만 써서 해주세요. 저희 시공하는 사람들도 만족도가 이제 떨어질 수 있고 더 크게 만족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의뢰해주신 건물주나 이 건물의 소유주 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서 미리 이미지라도 저희가 공사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거를 알려드리는 게 저희도 의무지만은 나중이라도 생각을 했을 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걸 써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벌써 구상이 벌써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넣어서 샘플링을 만들어야기 때문에 딱 봤을 때 거의 별 차이가 없는데 또 다른 데 업체에 의뢰를 하시고 하면은 약간 괴리감은 생기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샘플링을 해서 드려서 이제 다 보시고 그때 또 색상을 또 바꾸시는 경우도 많으시죠. 그러실 때는 그 샘플링 했던 그 자재의 색상 샘플을 저희가 직접 들고 가서 비교도 같이 해드리고 이 색이 낫고 뭐 아니면은 이 건물에 이 색을 원하시면 이 색도 하셔도 되고 후회 없이 선택하시게끔 그렇게 해드리는 편입니다.